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5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돈줄 재는 미, 이르면 내년 6월 금리 인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무제한적인 돈 풀기에 나섰던 미국이 돈줄 조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말부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끝나는 즉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매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월가 트레이더블의 44.7%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내년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1월까지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 BTS 디지털 포토카드 주인은 당신뿐입니다. 방탄소년단 NFT가 나온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가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손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NFT 사업에 진출한다. 최근 NFT가 미술, 음악 등 문화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아이돌 BTS까지 가세하면서 판이 더 커질지 주목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은 가상화폐, 호재, NFT에 활용되는 이더리움, 유마, 4일 개막한 2021 부산 머니쇼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중앙화에 성공했거나 실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바꿔주는 금융기술 관련 주식이나 대체 불가능 토큰 같은 가상자산이야말로 향후 주목받는 신재테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은 되레 오를 것이라며 특히 이더리움은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의 기반 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은 내가 졌는다. 5일 대선 기호 2번 결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4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4명의 후보는 일제히 본선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경선 과정에선 당내 후보 간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결국 야권 공동의 큰 뜻은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년 대선에서 이 후보를 꺾을 경쟁력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로봇 학대 논란 등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본 경선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3.89%로 집계돼 흥행몰이에는 일단 성공한 가운데 최종 후보 1인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 박빙 승부가 점쳐진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미 원전 수출 같이 하자더니 동유럽서 각자 도생. 한국과 미국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제3국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전에 관심 있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전 부처 공동으로 매달려 원전 수출에 애쓰면서 독자적으로 패키지 발표까지 한 것은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한미 공동 수출은 이미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민주, 텃밭 유자지도 진땀승, 바이든, 일자리, 기름값의 민심 악화,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선거에서 텃밭인 버지니아 주지사를 뺏겼지만 뉴저지 주지사 자리는 간신히 지켜냈다. 3일 CNN 등에 따르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현역인 필 머피 민주당 후보는 개표율 87%, 현재 50.1%를 득표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49.1%를 얻은 잭 시아터렐리,
공화당 후보에게 진땀승을 거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향해 강하게 부는 레드웨이브를 직접 확인했다.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이션, 혼란스러웠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코로나19 대응, 천문학적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은 혼선 등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에 그대로 드러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불도저 레미콘 멈춘다. 요소수 못구해 현장 멘붕.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기업 물류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차를 비롯해 중장비 차량 등이 모두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요소수가 부족하면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현장도 요소수 품귀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포클레인, 불도저 등 중장비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레미콘, 트럭, 자갈 등 건저지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등이 모두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삼성, CJ 손잡고 LG 돌비연합과 화질 경쟁. 삼성전자가 화질 TV 시장 선점을 위해 콘텐츠 공룡인 CJ와 기술 보급 협력을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LG전자는 자사 TV에 탑재한 기술을 사용하는 애플 TV 플러스와 손잡고 프로모션에 나섰다. 콘텐츠사와 제조사 간 합종 연횡이 본격화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을 놓고 삼성과 LG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SK온, 중과 맞짱, LFP 배터리 파우치형 선택, 리튬, 인산, 철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온이 LFP에 파우치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캐틀, 바이디 등이 주도해온 LFP 배터리는 각형이 대세인데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드는 것이다. SK온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본격 양산하면 중국이 주도하는 각형 LFP 배터리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 서두손 등 국을 버티는 넷플릭스, 애플, 구글이 한국에 대해서만 앱마켓 외부 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관련 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기존의 개인뿐 아니라 모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이액 결제를 강제하려던 구글이 이를 접으면서 국내 앱 개발자나 이용자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빅테크의 갑질 행태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앱 결제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가운데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일단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 애플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K제약 바이오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열애 중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관련 기업 인수에 나서거나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통칭한다.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 수는 순수한 인체 세포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은데 제2게놈으로 불릴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기존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활용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치료제 분야로까지 저변을 넓히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암과 희귀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덕분이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원전 150기, 건설, 한전기술, 두산중급 등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 주가 급등했다. 4일 두산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50원 오른 26,250원의 장을 마감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업체인 한전기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900원 상승한 87,600원의 거래를 마쳤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주의 고층 기관, 밀커스, 아이스 대규모 매수. 지난 한 주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늘린 종목은 다날, TNR 바이오뱀, 넵코프로 HN, 밀커스, 아이스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모바일 유무선 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을 199만 190주 순매수했다. 이는 다날의 상장 주식 수 대비 2.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 메커스 보유 비중도 늘렸다.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전문 업체인 아이스도 상장 주식 수 대비 1.3%에 해당하는 21만 1653주를 순매수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세훈, 박원순 지우기, 구청장들 반기. 이달 말 서울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구청장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1170여 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자치구 복지 예산과 민주주의 예산 삭감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행정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규제 홍수에 스타트업, 변호사 급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이들 기업의 대우도 좋아지면서 스타트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변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스타트업 역시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이다. 타다금지법 제정, 플랫폼 산업 규제 등 정부 정책의 혁신 산업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짜고 법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조 시장포화와 기존 업계의 정체된 대우도 스타트업으로의 변호사 유입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과감한 투자. 대구는 변신 중. 대구시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의 생활문화팀을 신설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와 동아리 지원 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덕분에 대구의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급증하는 효과를 봤다. 2019년 626팀에 불과하던 생활문화 동호인은 지난해 729팀, 올해는 784팀으로 매년 늘었다. 대구시가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에 처음으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간송미술관도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5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